옛날 어느 산골 마을에 유난히 붉은 단풍이 곱게 물들고 찬바람이 불어오기 시작하던 늦가을 무렵이었습니다. 마을 어귀에 들어서면 기와 지붕이 첩첩이 쌓인 큰 기와집이 하나 보였는데 그곳은 이 고을에서 인심 좋기로 소문난 최대감의 댁이었습니다. 가을 거지가 끝나고 곡곡간이 가득 차면 최대감은 언제나 마을 사람들을 불러 모아 뎁살로 지은 밥과 고기를 나누어 주곤 했기에 사람들은 그 집 앞을 지날 때마다 고개를 숙여 존경을 표하곤 했습니다. 바람이 대나무 숲을 스치며 사락거리는 소리를 내던 어느 날 저녁, 대감댁 사랑방에는 은은한 호롱불이 켜져 있었고 안주인 없이 홀로 지내는 대감의 곁을 지키는 것은 오래된 서책들과 그가 친딸처럼 아끼는 몸종 달래뿐이었습니다. 최대감 댁에는 대대로 내려오는 넓은 논밭과 산이 있어 재물이 넉넉했지만 대감은 재물보다 사람을 귀하게 여길 줄 아는 분이었습니다. 슬아에 자식이 없어 적적할 법도 하건만 그는 집안에서 일하는 하인들을 마치 제 식구처럼 살뜰히 챙겼습니다. 그 중에서도 달래는 7살 어린 나이에 부모를 잃고 대감 댁에 들어와 대감의 사랑을 받으며 구김살 없이 자라난 아이였습니다. 어느덧 18 꽃다운 나이가 된 달래는 눈동자가 맑고 심성이 고와서 집안의 크고 작은 일들을 도맡아 처리할 정도로 영리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달래를 보며 양반댁 규수 못지않게 기품이 있다며 칭찬을 아끼지 않았고 달래 또한 대감을 친아버지처럼 따르며 지극정성으로 모셨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평온하던 최대감 댁에 낯선 손님이 찾아오면서 집안의 공기가 조금씩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해가 뉘엿뉘엿 서산으로 넘어가고 땅거미가 질 무렵 대문 밖에서 누군가가 인기척을 내며 대감을 찾았습니다. 달래가 나가 문을 열어보니 허름한 옷차림에 갓을 삐딱하게 쓴 사내 하나가 서 있었습니다. 그는 자신을 대감의 먼 친척 조카라고 소개하며 집안이 몰락하여 오갈 데가 없으니 당분간 이곳에 머물며 대감을 모시고 싶다고 간청했습니다. 그의 눈빛은 어딘가 모르게 불안해 보였고 웃을 때마다 입가에 비릿한 미소가 스쳐 지나가는 것이 왠지 모르게 섬뜩한 느낌을 주었습니다. 마음씨 좋은 최대감은 조카의 행색이 남루한 것을 딱하게 여겨 두말 없이 그를 받아주었습니다. 핏줄이라곤 자네 하나 남았는데 내 어찌 모른 척 하겠는가. 어서 들어와 따뜻한 밥이라도 한술 뜨게나. 대감은 하인들을 시켜 사랑방 옆에 딸린 작은 방을 내어주고 깨끗한 옷과 이부자리를 마련해 주도록 일렀습니다. 조카는 연신 허리를 굽히며 감사를 표했지만 달래는 그가 대감 몰래 집안 곳곳을 훑어보는 탐욕스러운 눈길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그는 대감 앞에서는 더없이 공손한 척했지만 하인들이 보지 않는 곳에서는 거만하게 굴며 집안 물건들의 값을 가늠하는 듯한 행동을 일삼았습니다. 조카가 들어온 지 며칠이 지나자 집안에는 묘한 긴장감이 감돌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아침 문안 인사를 핑계로 매일같이 대감의 방에 들락거리며 대감의 건강을 염려한다는 명목으로 이것저것 꼬치꼬치 캐묻곤 했습니다. 숙부님, 요즘 기력은 어떠십니까? 밤에 잠은 잘 주무시는지요? 재산 관리는 누구에게 맡기고 계십니까? 달래가 차를 내올 때마다 그는 대화의 주제를 은근슬쩍 재물 이야기로 돌리려 애썼고 그때마다 대감은 허허 웃으며 대수롭지 않게 넘겼지만 곁에서 지켜보는 달래의 마음은 왠지 모르게 조마조마했습니다. 달래는 차를 따르며 그의 눈치를 살폈는데 찻잔을 쥐는 그의 손이 가늘게 떨리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부엌을 지키는 늙은 참모 할멈도 조카의 등장을 달가워하지 않았습니다. 참모는 달래를 부엌 한 구석으로 불러 조용히 속삭였습니다. 얘 달래야, 저 조카라는 양반 말이다. 눈매가 영 마음에 들지 않아.
어제는 쌀떡을 기웃거리더니 오늘은 광열쇠가 어디 있냐고 묻더구나. 대감마님 성정이 워낙 묻으셔서 사람을 의심할 줄 모르시니 네가 옆에서 잘 살펴드려야 한다. 참모의 걱정 어린 말에 달래는 고개를 끄덕이며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달래 역시 조카가 온 뒤로 밤마다 개들이 짖어대고 이유 없이 장독대가 깨지는 등 흉흉한 일이 생기는 것이 마음에 걸리던 참이었습니다. 가을비가 추적추적 내리던 날, 조카는 밖으로 나가더니 한참 만에 젖은 옷을 입고 돌아왔습니다. 그의 품에는 보자기에 쌓인 무언가가 소중하게 들려 있었습니다. 그는 대감을 찾아가 자신이 구해온 것이라며 자랑스럽게 내보였습니다. 숙부님, 이것은 깊은 산속에서만 자란다는 아주 귀한 약초와 버섯입니다. 이것을 달여 드시면 10년 묵은 체증도 내려가고 기력이 회복된다고 합니다. 제가 숙부님을 위해 며칠을 헤매어 겨우 구했습니다. 대감은 조카의 정성이 갸륵하다며 기뻐했지만 달래는 그 약초에서 풍기는 알싸하고 낯선 냄새에 저도 모르게 인상을 찌푸렸습니다. 그것은 평소 산에서 보던 약초들과는 색깔도 모양도 사뭇 달랐습니다. 달래는 조카가 가져온 약초를 받아 부엌으로 가져가려 했으나 조카가 황급히 그녀의 앞을 가로막았습니다. 이것은 다루는 법이 따로 있으니 네가 함부로 만질 물건이 아니다. 내일 아침에 내가 직접 탕국을 끓여 올릴 테니 너는 상관하지 말거라. 그의 목소리는 평소와 달리 날카롭고 매서웠습니다. 달래는 그의 태도가 의심스러웠지만 주인집 조카의 명령을 거역할 수 없어 물러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날 밤, 달래는 잠을 이루지 못하고 뒤척였습니다. 빗소리에 섞여 들려오는 조카의 발자국 소리가 마치 뱀이 기어가는 소리처럼 들려 소름이 끼쳤습니다. 다음 날 아침, 비는 그쳤지만 하늘은 여전히 잔뜩 흐려 있었습니다. 조카는 이른 새벽부터 부엌을 차지하고 앉아 아무도 들어오지 못하게 했습니다. 부엌 문틈으로 새어나오는 연기에서는 맡아본 적 없는 묘한 향내가 났. 참모 할멈조차 혀를 차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저 양반이 도대체 무슨 꿍꿍이인지 모르겠구나. 대감마님 드실 음식은 내가 평생을 만들어 왔는데 감히 내 부엌을 차지하고 저러니 원. 참모는 분통을 터뜨렸지만 조카는 콧노래까지 흥얼거리며 정성스레 탕국을 끓이고 있었습니다. 달래는 마당을 쓸면서도 자꾸만 부엌 쪽으로 시선이 갔습니다. 해가 중천에 뜰 무렵 드디어 조카가 탕국이 담긴 소반을 들고 안채로 향했습니다. 검은 칠을 한 소반 위에는 김이 모락모락 나는 탕국 한 그릇과 하얀 쌀밥, 그리고 정갈한 반찬들이 놓여 있었습니다. 탕국에서는 구수하면서도 어딘가 비릿한 향이 섞여 났는데 그 냄새가 달래의 코끝을 자극하며 불안감을 증폭시켰습니다. 달래는 빗자루를 내려놓고 황급히 조카의 뒤를 따랐습니다. 대감의 방문 앞에서 조카는 잠시 멈칫하더니 옷매무새를 가다듬고 밝은 표정을 지으며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숙부님, 제가 정성껏 끓인 탕국을 가져왔습니다. 식기 전에 어서 드십시오. 최 대감은 책을 덮고 인자한 미소로 조카를 맞이했습니다. 오냐, 네 정성이 참으로 지극하구나. 이 늙은이를 위해 아침부터 고생이 많았다. 대감은 수저를 들고 탕국을 맛보려 했습니다. 그때 방문 밖에서 서성거리던 달래가 참지 못하고 방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대감마님, 잠시만 기다리십시오. 달래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지만 눈빛만은 단호했습니다. 조카의 얼굴이 순식간에 일그러지며 달래를 노려보았습니다. 네 인연, 감히 어른들이 계신 자리에 불쑥 끼어들다니 예의가 없구나. 어서 물러가지 못할까. 조카의 호통에도 달래는 물러서지 않고 대감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대감마님,
소인이 무례를 범하여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하오나 평소 드시지 않던 낯선 음식이니 혹여 탈이라도 나실까 저어되어 소인이 먼저 맛을 보게 해 주십시오. 달래는 간곡하게 청했습니다. 예로부터 귀한 집안에서는 주인이 식사하기 전에 아랫사람이 먼저 음식을 맛보아 독이 있는지 확인하는 기밀하는 풍습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최대감은 평소 하인들을 아껴 그런 절차를 두지 않았기에 달래의 행동은 매우 이례적인 것이었습니다. 대감은 달래의 갑작스러운 요청에 의아해하면서도 그녀의 표정이 너무나 절박해 보여 차마 거절하지 못했습니다. 조카는 안절부절 못하며 끼어들었습니다. 숙부님, 인연이 제가 만든 보약을 의심하는 것입니다. 괘씸하기 짝이 없는 년입니다. 달래는 조카의 비난을 한 귀로 흘리며 대감을 똑바로 쳐다보았습니다. 마님, 이 아이를 거두어 키워주신 은혜가 하늘과 같은데 어찌 감히 마님의 밥상을 의심하겠습니까? 다만 새로운 약재가 들어갔다 하니 제 몸으로 먼저 시험하여 마님께 해가 없는지 살피려는 충정일 뿐입니다. 부디 허락하여 주십시오. 달래의 진심 어린 호소의 대감은 잠시 고민하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달래 내 마음이 정, 그렇다면 한술 떠보거라. 하지만 내 조카가 만든 음식이니 별일이야 있겠느냐. 대감의 허락이 떨어지자 조카의 얼굴은 사색이 되었지만 대감 앞이라 차마 말릴 수도 없는 노릇이었습니다. 달래는 떨리는 손으로 숟가락을 집어들었습니다. 검붉은 빛을 띠는 국물 위로 기묘한 기름이 떠 있었고 그 속에는 정체를 알 수 없는 버섯과 약초 건더기가 섞여 있었습니다. 달래는 숨을 크게 들이쉬고 국물을 한 숟가락 가득 떴습니다. 그녀의 심장은 쿵쾅거렸고 등줄기에는 식은땀이 흘러내렸습니다. 조카의 눈동자가 달래의 손끝을 따라 움직이며 초조하게 흔들렸습니다. 달래는 눈을 질끈 감고 숟가락을 입으로 가져갔습니다. 입안 가득 퍼지는 맛은 씁쓸하면서도 혀끝을 찌르는 듯한 강렬한 자극이 있었습니다. 그녀는 망설임 없이 국물을 꿀꺽 삼켰습니다. 목구멍을 타고 넘어가는 뜨거운 액체는 위장에 닿자마자 타들어가는 듯한 고통을 주었습니다. 달래는 숟가락을 내려놓고 대감을 향해 억지 미소를 지어 보이려 했습니다. 맛이 아주 진하고 좋습니다. 마님. 그러나 말을 채 끝내기도 전에 달래의 얼굴은 백지장처럼 하얗게 질리기 시작했습니다. 갑자기 뱃속에서 천둥이 치는 듯한 격통이 밀려왔고 눈앞이 핑 돌며 세상이 빙글빙글 도는 것 같았습니다. 달래는 가슴을 움켜쥐며 헛구역질을 시작했습니다. 그녀의 입가에서 붉은 선혈이 주르륵 흘러내려 하얀 저고리를 적셨습니다. 방 안의 공기는 순식간에 얼어붙었고 평화롭던 오후의 햇살마저 서늘하게 변해버렸습니다. 숟가락이 쨍그랑 소리를 내며 바닥에 떨어져 굴러갔고 그 소리는 정적에 쌓여있던 방안을 날카롭게 갈랐습니다. 달래의 입에서 뿜어져 나온 붉은 피가 하얀 밥상볼을 적시고 다담이 바닥으로 튀었을 때 최대감의 눈은 믿을 수 없는 광경에 크게 확장되었습니다. 달래는 가슴을 부여잡고 고통스러운 신음을 흘리며 옆으로 쓰러졌고 그녀의 몸은 마치 사시나무 떨듯이 격렬하게 경련했습니다. 방금 전까지 맑게 빛나던 그녀의 눈동자는 순식간에 초점을 잃고 허공을 헤매고 있었으며 입가에는 검붉은 거품이 계속해서 배어 나왔습니다. 그것은 단순히 음식이 체한 것이 아니라 생명을 위협하는 맹독이 몸속에 퍼지고 있다는 명백한 증거였습니다. 최대감은 체면도 잊은 채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쓰러진 달래에게 다가갔습니다. 평소 양반의 법도를 중시하여 감정을 잘 드러내지 않던 그였지만 눈앞에서 자식 같은 아이가 죽어가는 모습을 보자 이성은
순식간에 마비되었습니다. 대감은 떨리는 손으로 달래의 어깨를 감싸 안으며 그녀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달래야, 정신 차려라. 이것이 대체 무슨 변고란 말이냐. 대감의 목소리는 공포와 당혹감으로 인해 갈라져 나왔고 그의 비단 옷소매에는 달래가 토해낸 피가 묻어났지만 그는 전혀 개의치 않았습니다. 달래의 몸은 불덩이처럼 뜨거웠다가 순식간에 얼음장처럼 차가워지기를 반복하며 생사의 갈림길을 오가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 방구석에 서 있던 조카의 얼굴에는 당혹감과 공포가 뒤섞인 기묘한 표정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그는 자신이 꾸민 일이 발각될까 두려워하면서도 한편으로는 달래가 이대로 죽어버려 증거가 사라지기를 바라는 눈치였습니다. 조카는 뒷걸음질 치며 짐짓 놀란 척 소리쳤습니다. 숙부님, 저 아이가 갑자기 질알병이 도진 모양입니다. 평소에는 멀쩡하더니 어찌 귀한 음식 앞에서 저런 추태를 부린단 말입니까? 그는 달래의 고통을 더러운 병 탓으로 돌리며 자신의 죄를 덮으려 필사적으로 변명했습니다. 그러나 그의 목소리는 지나치게 높았고 눈동자는 불안하게 흔들리고 있어 누가 봐도 수상쩍은 모습이었습니다. 대감은 조카의 헛소리에 대꾸할 겨를도 없이 방문을 활짝 열어젖히고 마당을 향해 천둥 같은 고함을 질렀습니다. 걔 아무도 없느냐? 어서 의원을 불러라. 당장 마을에서 가장 용한 의원을 모셔오너라. 대감의 다급한 외침은 고요하던 집안을 단번에 뒤흔들어 놓았습니다. 안채와 사랑채 곳곳에서 일을 하던 하인들이 화들짝 놀라 마당으로 뛰쳐나왔고 부엌에 있던 참모할멈도 국자를 든 채 헐레벌떡 달려왔습니다. 열린 방문 사이로 피를 토하고 쓰러진 달래와 그녀를 안고 있는 대감의 모습을 본 하인들은 비명을 지르며 제자리에 얼어붙고 말았습니다. 평화롭던 대감댁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으로 변했습니다. 마당새는 대감의 호통에 정신을 차리고 신발을 꿰어 신을 새도 없이 대문을 박차고 나갔습니다. 의원님을 모셔오겠습니다. 그의 뒷모습이 사라지자마자 참모 할멈은 울부짖으며 방 안으로 들어와 달래의 손발을 주무르기 시작했습니다. 아이고, 이게 무슨 날벼락이야. 불쌍한 우리 달래. 아침까지만 해도 생글생글 웃던 아이가 어찌 이 지경이 되었단 말이냐. 참모의 눈물은 달래의 창백한 얼굴 위로 뚝뚝 떨어졌습니다. 달래는 희미하게 눈을 뜨려 애썼지만 독기운이 전신을 마비시키고 있어 손가락 하나 까딱하기 힘겨워 보였습니다. 그녀의 숨소리는 점점 거칠어지고 가슴은 불규칙하게 오르내렸습니다. 혼란한 틈을 타 조카는 은근슬쩍 밥상으로 다가가 탕국 그릇을 치우려 했습니다. 증거가 될 국물을 없애버리면 달래가 병으로 죽었다고 우길 수 있을 것이라 계산한 것입니다. 숙부님, 이 흉측한 꼴을 더 보아서 무엇하겠습니까? 제가 어서 상을 물리고 방을 치우겠습니다. 그가 손을 뻗어 그릇을 집으려던 찰나 달래를 안고 있던 최대감이 고개를 돌려 그를 노려보았습니다. 그 눈빛은 평소에 온화하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마치 먹이를 노리는 호랑이처럼 매섭고 서늘했습니다. 그 손 멈추거라. 의원이 오기 전까지 방 안의 물건 하나라도 건드리는 놈은 내 손에 죽을 줄 알아라. 대감의 섯을 펄은 호통의 조카는 흠칫 놀라 손을 거두고 뒤로 물러났습니다. 그는 식은 땀을 흘리며 변명하려 했지만 입이 얼어붙어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대감은 이제야 모든 상황이 명확하게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갑자기 찾아온 조카, 낯선 약초, 아무도 부엌에 들이지 않았던 행동, 그리고 자신이 먹으려던 국을 먹고 쓰러진 달래. 모든 정황이 하나의 끔찍한 진실을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대감의 가슴 속에서는 배신감과 분노가 치밀어 올랐지만 지금은 달래를 살리는 것이 급선무였기에 억지로 감정을 억누르며 달래의 맥을 짚었습니다.
맥박은 실오라기처럼 가늘고 불규칙하게 뛰고 있어 금방이라도 끊어질 듯 위태로웠습니다. 시간이 얼마나 흘렀을까. 대문 밖에서 웅성거리는 소리와 함께 마당새의 거친 숨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곧이어 하얀 수염을 길게 기른 노의원이 급하게 방으로 들어섰습니다. 그는 마을에서 죽어가는 사람도 살려낸다는 명의로 소문난 사람이었습니다. 의원은 방 안의 피비린내와 쓰러진 달래를 보고 사태의 심각성을 단번에 파악했습니다. 그는 인사도 생략한 채 달래의 곁에 앉아 눈꺼풀을 뒤집어 보고 혀를 내밀어 상태를 살폈습니다. 대감마님, 환자의 상태가 위중합니다. 독이 이미 오장육부에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의원의 침착하면서도 무거운 목소리에 방 안의 사람들은 숨을 죽였습니다. 의원은 품에서 은침을 꺼내 조카가 끓인 탕국에 담갔습니다. 맑은 은색이었던 침은 국물에 닿자마자 순식간에 검게 변해버렸습니다. 그것을 본 사람들은 경악을 금치 못하고 입을 막았습니다. 의원은 침을 들어 올리며 냄새를 맡아보더니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것은 초호와 비상을 섞어 만든 극약입니다. 곰도 한 번에 쓰러뜨릴 만큼 맹독인데 사람이 이를 삼켰으니. 의원의 말이 끝나기도 전에 참모 할멈은 털썩 주저앉으며 통곡했습니다. 조카는 이제 얼굴이 흑빛이 되어 다리에 힘이 풀린 듯 벽에 기대어 섰습니다. 모든 사람의 시선이 그에게로 쏠렸고 그 시선들은 하나같이 날카로운 비난을 담고 있었습니다. 최대감은 떨리는 목소리로 의원에게 매달렸습니다. 의원, 제발 이 아이를 살려주게. 내 전 재산을 다 내놓아도 좋으니 무슨 수를 써서라도 이 아이의 목숨만은 구해주게. 대감의 간절한 부탁에 의원은 비장한 표정으로 침통을 열었습니다. 독이 심장에 닿기 전에 토해내게 하는 것이 급선무입니다. 과정이 몹시 고통스럽겠지만 환자가 버텨주기만을 바랄 뿐입니다. 의원은 하인들에게 소금물과 잿물을 가져오라 시키고 굵은 침을 달래의 손발 끝에 찔러 나쁜 피를 뽑아내기 시작했습니다. 검붉은 피가 흘러나올 때마다 달래는 고통에 찬 신음을 흘렸지만 의식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의원은 달래의 입을 벌리고 준비한 해독 약물을 억지로 흘려 넣었습니다. 약물이 들어가자 달래의 몸이 활처럼 휘어지며 격렬하게 뒤틀렸습니다. 그녀는 뱃속에 있는 모든 것을 쏟아낼 듯이 다시 구토를 시작했습니다. 위액과 섞인 독물이 바닥으로 쏟아지며 역한 냄새가 진동했지만 대감은 달래의 등을 두드려주며 곁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래, 뱉어내라. 다 뱉어내야 산다. 달래야, 조금만 더 힘을 내거라. 대감의 눈가에도 어느새 물기가 고여 있었습니다. 자신의 목숨을 대신해 독을 삼킨 어린 종의 헌신의 대감은 가슴이 미어지는 듯한 아픔을 느꼈습니다. 그 시각 마당에 모인 하인들은 분노로 들끓고 있었습니다. 힘센 머슴들이 도망치려 눈치를 보던 조카를 덮쳐 바닥에 무릎 꿇렸습니다. 내 놈이 사람이냐, 은혜를 원수로 갚아도 유분수지. 어찌 대감마님을 해하려 독을 썼단 말이냐. 머슴들은 조카를 밧줄로 꽁꽁 묶어 광에 가두었습니다. 조카는 억울하다며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지만 이미 드러난 증거 앞에서 그의 말은 누구에게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집안은 주인을 노린 패륜적인 범죄와 그를 대신해 희생한 몸종의 이야기로 발칵 뒤집혔고 소식은 바람을 타고 마을 전체로 퍼져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의원의 필사적인 치료는 해가 질 때까지 계속되었습니다. 달래는 몇 번이나 정신을 잃었다 깨어나기를 반복하며 생사의 벼랑 끝을 걸었습니다. 토해낸 독물 때문에 기력이 다 빠져버린 그녀는 마치 젖은 낙엽처럼 축 늘어져 있었습니다. 의원은 달래의 이마에 맺힌 식은땀을 닦아주며 맥을 다시 짚었습니다. 아직 고비는 넘기지 못했습니다. 오늘 밤이 중요합니다.
독 기운이 뼛속까지 스며들지 않도록 밤새 약탕을 달여 먹이고 몸을 따뜻하게 해야 합니다. 의원의 말에 대감은 직접 밤을 새우겠다며 하인들을 물리쳤습니다. 어둠이 짙게 깔린 대감댁. 부엌에서는 밤새도록 약탕관이 끓는 소리와 매캐한 연기가 피어올랐습니다. 참모 할멈은 눈물을 훔치며 부채질을 멈추지 않았고 마당새는 혹시 모를 일에 대비해 조카가 갇힌 광앞을 지켰습니다. 대감의 방은 촛불 하나만이 위태롭게 타오르고 있었고 대감은 혼절한 달래의 손을 꼭 잡고 앉아 있었습니다. 그녀의 손은 얼음장처럼 차가웠고 가늘게 이어지는 숨소리는 금방이라도 끊어질 듯 약했습니다. 창밖에는 으스스한 가을바람이 불어와 문풍지를 흔들었고 멀리서 들려오는 부엉이 울음소리가 밤의 정막을 더욱 깊게 만들었습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달래의 호흡은 얕아졌다가 다시 거칠어지기를 반복했습니다. 대감은 달래의 얼굴을 들여다보며 지난 세월을 떠올렸습니다. 부모 잃고 울던 어린아이를 데려와 그를 가르치고 함께 웃던 추억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달래야, 나를 두고 가지 말거라. 네가 이 늙은이 대신 죽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는다. 부디 눈을 뜨거라. 대감의 간절한 기도가 밤하늘에 닿기를 바랄 뿐이었습니다. 새벽녘이 가까워질 무렵 달래의 몸이 다시 한번 크게 경련하더니 입에서 검은 덩어리를 토해냈습니다. 그리고는 깊은 한숨을 내쉬며 축 늘어졌는데 그것이 삶으로 돌아오는 숨인지 죽음으로 가는 숨인지 알 수 없어 대감의 가슴은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검은 핏덩이를 토해낸 후 축 늘어진 달래의 모습에 최대감의 심장은 덜컥 내려앉는 듯 했습니다. 의원은 급히 달래의 맥을 다시 짚어보더니 긴장이 풀린 듯 깊은 숨을 내쉬며 이마에 땀을 닦아냈습니다. 대감마님, 천만다행입니다. 뱃속에 고여있던 독의 근원이 빠져나온 것 같습니다. 이제 고비는 넘겼으나 워낙 독한 기운의 장기가 상했으니 앞으로 며칠이 더 중요합니다. 의원의 말에 그제야 대감은 참고 있던 숨을 토해내며 달래의 손을 두 손으로 감싸 쥐었습니다. 차갑게 식어가던 달래의 손끝에 아주 미약하게나마 온기가 돌기 시작하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방안을 가득 채웠던 죽음의 그림자가 조금씩 물러가고 희미한 생명의 불씨가 다시 타오르는 순간이었습니다. 날이 밝아오자 밤새 숨죽이고 있던 대감댁 마당은 다시 분주해지기 시작했지만 그 공기는 여느 때와 사뭇 달랐습니다. 하인들은 발소리를 죽이며 조심스럽게 움직였고 부엌에서는 달래를 위한 미음을 쑤느라 장작불이 활활 타올랐습니다. 찬모 할멈은 정화수 한 그릇을 장독대 위에 올려놓고 비손을 하며 천지신명께 달래의 쾌유를 빌었습니다. 비나이다. 비나이다. 우리 착한 달래 살려주시면 내 남은 수명을 덜어서라도 보답하겠나이다. 할멈의 간절한 기도 소리는 아침 안개 속에 은은하게 퍼져나갔고 지나가던 바람도 잠시 머물다 갈 만큼 애절했습니다. 마을 사람들도 하나둘씩 대감댁 대문 앞을 기웃거리며 걱정스런 얼굴로 안부를 물어왔습니다. 한편 광에 갇힌 조카는 밤새 추위와 공포에 떨며 고래고래 소리를 질러댔습니다. 내가 누군 줄 알고 감히 이러느냐. 나는 이 집안의 유일한 핏줄이다. 당장 문을 열어라. 그의 악다구니는 하인들의 귀를 따갑게 했지만 아무도 그에게 눈길조차 주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마당새는 광문짝을 툭툭 치며 으름장을 놓았습니다. 조용히 하지 못해 내 놈이 저지른 짓을 생각하면 당장 멍석마리를 해도 시원찮을 판에 어디서 큰 소리야. 관아에서 포졸들이 올 때까지 쥐 죽은 듯이 있어라. 마당새의 서슬퍼런 위협에 조카는 찔끔하며 입을 다물었지만 그의 눈은 여전히 도끼로 번들거리고 있었습니다. 해가 중천에 떴을 때 최대감은 피로에 지친 몸을 이끌고 마루로 나왔습니다.
그의 눈은 배라고 수염은 까칠했지만 표정만은 그 어느 때보다 단호하고 엄격했습니다. 대감은 하인들을 시켜 광문을 열게 하고 밧줄에 묶인 조카를 마당 한가운데 무릎 꿇렸습니다. 네 이놈, 내 너를 핏줄이라 여겨 거두어 주었거늘 어찌 짐승만도 못한 짓을 저질렀느냐. 재물이 그리도 탐나더냐. 아니면 내 목숨이 그리도 가벼워 보였더냐. 대감의 호통은 천둥처럼 마당을 울렸고 조카는 대감의 기세에 눌려 고개를 들지 못하고 부들부들 떨기만 했습니다. 그의 비겁한 모습에 지켜보던 하인들은 혀를 차며 경멸의 눈빛을 보냈습니다. 곧이어 신고를 받고 출동한 관아의 포졸들이 들이닥쳤습니다. 대감은 조카가 썼던 독약 봉지와 은침, 그리고 증인들의 진술을 모두 포졸들에게 넘겨주었습니다. 이자는 내 목숨을 노리고 음식에 독을 탔으며 죄 없는 아이를 사경을 헤매게 만들었소. 부디 국법에 따라 엄중히 다스려 주시오. 대감의 말에 포졸들은 조카를 포박하여 끌고 갔습니다. 조카는 끌려가면서도 숙부님 한 번만 용서해 주십시오. 제가 잠시 미쳤나 봅니다 하며 애원했지만 대감은 차가운 표정으로 등을 돌렸습니다. 대문 밖으로 끌려나가는 조카의 뒤로 마을 사람들의 손가락질과 욕설이 쏟아졌고 그렇게 집안을 어지럽히던 검은 기운은 대문 밖으로 사라졌습니다. 소란이 가라앉은 후 대감은 다시 달래의 곁으로 돌아와 자리를 지켰습니다. 의원은 달래에게 해독에 좋은 감초와 녹두를 달인 물을 수시로 먹이게 했고 대감은 직접 숟가락을 들고 달래의 입에 약물을 흘려 넣었습니다. 달래야, 어서 기운을 차려라. 네가 일어나야 나도 밥을 먹고 잠을 잘 것 아니냐. 대감은 달래의 창백한 볼을 쓰다듬으며 끊임없이 말을 걸었습니다. 혼수 상태 속에서도 달래는 대감의 목소리를 듣는 듯 가끔 눈썹을 움찔거렸습니다. 대감은 그녀가 독과 싸우는 고독한 전쟁에서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 한시도 그녀의 손을 놓지 않았습니다. 이틀이 지나고 사흘째 되던 날 밤, 달래의 몸에서 다시 열이 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의원은 이것이 몸 안에 남은 도끼를 몰아내려는 마지막 몸부림이라며 오늘 밤만 잘 넘기면 살 수 있다고 했습니다. 대감은 수건을 찬물에 적셔 달래의 이마에 올려주고 팔다리를 주무르며 밤을 꼬박 세웠습니다. 열병에 시달리는 달래는 헛소리를 하며 끙끙 앓았습니다. 마님, 드시면 안 됩니다. 독이 있어요. 꿈속에서도 주인을 지키려는 그녀의 충심에 대감은 가슴이 미어지는 듯하여 흐르는 눈물을 주체할 수 없었습니다. 오냐, 안 먹는다. 내가 안 먹었으니 걱정 말고 푹 자거라. 새벽닭이 떼를 치고 동창이 밝아올 무렵 달래의 거친 숨소리가 점차 잦아들고 평온한 숨소리로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불덩이 같던 체온도 정상으로 돌아왔고 식은땀으로 흥건했던 얼굴에는 뽀얀 혈색이 조금씩 돌아왔습니다. 대감은 긴장이 풀려 달래의 머리맡에 엎드려 깜빡 잠이 들었습니다. 얼마 후 따스한 아침 햇살이 방 안으로 스며들어 달래의 얼굴을 비추자 감겨있던 그녀의 속눈썹이 파르르 떨리더니 천천히 눈이 떠졌습니다. 흐릿한 시야 속에서 익숙한 천장이 보였고 곁에서 들려오는 규칙적인 숨소리에 고개를 돌리니 쪽잠을 자고 있는 대감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마님. 달래의 입술에서 갈라진 목소리가 새어나왔습니다. 작은 소리였지만 대감은 번쩍 눈을 뜨고 고개를 들었습니다. 달래의 눈이 맑게 뜨여 있는 것을 본 대감은 믿을 수 없다는 듯 자신의 볼을 꼬집어 보았습니다. 달래야, 정신이 드느냐? 나를 알아보겠느냐? 대감의 목소리가 떨리며 커졌습니다.
달래는 힘겹게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마님, 몸은 괜찮으십니까? 죽다 살아난 주제에 주인의 안부를 먼저 묻는 그 마음의 대감은 왈칵 눈물을 쏟으며 달래를 와락 끌어안았습니다. 이 미련한 거사, 내 몸이나 챙길 것이지 내 걱정은 왜 하느냐. 방 안에서 들려오는 대감의 울음 섞인 웃음소리에 밖에서 대기하던 하인들이 방문을 열고 들여다보았습니다. 깨어난 달래를 본 찬모 할멈은 아이고, 우리 달래가 살았다. 부처님이 도우셨어. 하며 덩실덩실 춤을 추었고, 마당새도 기뻐서 어쩔 줄을 몰라 했습니다. 집안은 순식간에 축제 분위기로 변했습니다. 의원도 들어와 달래를 살펴보고는 흐뭇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하늘이 도왔습니다. 그 독한 비상을 먹고도 살아난 것은 기적입니다. 대감마님의 지극정성과 이 아이의 강인한 생명력이 만들어낸 결과입니다. 의원의 말에 대감은 연신 고개를 숙이며 감사를 표했습니다. 달래가 깨어난 후 대감댁 부엌은 그녀의 기력을 회복시키기 위한 보양식을 만드느라 쉴 새 없이 바빴습니다. 대감은 창고를 열어 가장 좋은 쌀과 귀한 약재를 아낌없이 내주었습니다. 산삼이든 녹용이든 좋다는 건 다 써라. 돈은 얼마가 들어도 상관없다. 대감의 불호령의 하인들은 마을 장터뿐 아니라 인근 고을까지 뒤져 몸에 좋다는 식재료를 구해왔습니다. 참모 할멈은 정성껏 끓인 전복죽과 잉어 곰탕을 맥기상에 올렸고, 달래가 숟가락을 들 힘조차 없을 때는 대감이 직접 먹여주기도 했습니다. 달래는 과분한 호강에 송구스러워했지만 대감은 너는 내 생명의 은인이다라며 그녀를 친딸처럼 대했습니다. 며칠이 지나자 달래는 부축을 받으면 앉아있을 수 있을 정도로 기력을 회복했습니다. 하지만 독의 후유증으로 인해 목소리가 예전처럼 곱게 나오지 않았고 조금만 움직여도 숨이 찼습니다. 그럴 때마다 대감은 서책을 읽어주거나 옛날 이야기를 해주며 달래의 무료함을 달래주었습니다. 마을 사람들도 달래를 보기 위해 문병을 왔습니다. 그들은 달래의 손을 잡고 정말 장하다. 네가 대감을 살리고 집안을 지켰다며 칭찬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달래는 자신이 한 일이 그리 대단한 일이라 생각지 않았지만 사람들의 칭찬 속에 자신이 이 집안에서 소중한 존재임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어느 맑은 오후, 대감은 달래를 마루에 앉히고 따뜻한 차를 함께 마셨습니다. 마당에는 어느새 늦가을의 정취가 물씬 풍기고 있었고 노란 은행잎이 바람에 날려 마루 끝에 떨어졌습니다. 대감은 찻잔을 만지작거리며 깊은 생각에 잠긴 듯 했습니다. 달래야, 네가 쓰러져 있는 동안 나는 많은 생각을 했다. 네가 아니었다면 나는 지금 이 세상 사람이 아니었겠지. 너는 내게 목숨을 빚진 것이 아니라 내가 내게 갚을 수 없는 큰 빚을 졌다. 대감의 진지한 눈빛에 달래는 황송하여 고개를 숙였습니다. 마님, 당치 않습니다. 저는 그저 할 도리를 다했을 뿐입니다. 대감은 고개를 저으며 품 안에서 낡은 종이 한 장을 꺼냈습니다. 그것은 누렇게 변색된 달래의 노비 문서였습니다. 달래는 그것이 무엇인지 단번에 알아보고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마님, 그것은... 대감은 빙그레 웃으며 마당에 피워놓은 화롯불을 가리켰습니다. 이제 이 종이 쪼가리는 아무런 의미가 없다. 너는 더 이상 내 종이 아니다. 너는 내 딸이나 다름없는 귀한 사람이다. 대감은 망설임 없이 노비 문서를 화롯불 속에 던져 넣었습니다. 불꽃이 종이를 집어삼키며 타오르는 모습을 보며 달래는 말을 잇지 못하고 눈물만 흘렸습니다. 종이가 재가 되어 사라지는 것을 확인한 대감은 달래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이제 너는 자유다. 하지만 갈 곳이 없다면 계속 이곳에 머물러도 좋다. 아니, 내가 부탁하마. 내 곁에 남아서 말동무도 해주고
이 늙은이 가는 날까지 함께 해주겠느냐. 대감의 따뜻한 제안에 달래는 목이 메어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신분의 굴레를 벗어던진 순간이었지만 두 사람 사이에는 그보다 더 단단한 마음의 끈이 이어져 있었습니다. 달래는 비로소 자신이 지켜낸 것이 단순히 주인의 목숨이 아니라 서로를 아끼고 위하는 따뜻한 마음이었음을 깨달았습니다. 몸은 비록 쇠약해졌지만 달래의 마음은 그 어느 때보다 가볍고 평온했습니다. 그녀는 다시 태어난 기분으로 마당을 바라보았습니다. 바람에 흔들리는 풍경 소리가 마치 그녀의 새로운 시작을 축복하는 듯 맑고 청아하게 울려 퍼졌습니다. 독이 든 밥상 사건은 마을 사람들의 입을 타고 전설처럼 번져나갔고 사람들은 달래의 충심과 대감의 덕망을 칭송했습니다. 하지만 대감과 달래에게 중요한 것은 남들의 평판이 아니라 죽음의 문턱을 함께 넘으며 확인한 서로에 대한 깊은 신뢰와 애정이었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대감이 그녀를 위해 준비한 진정한 선물이 무엇인지 확인하는 일만 남았습니다. 노비 문서가 한 줌의 재로 변해 화롯불 속으로 사라진 뒤 최대감은 품에서 또 다른 두툼한 봉투를 꺼내 달래의 손에 쥐어주었습니다. 달래가 의아한 눈빛으로 쳐다보자 대감은 인자한 미소로 봉투를 열어보였습니다. 그 안에는 관아에서 정식으로 발급한 양민 증서와 함께 마을에서 가장 비옥하기로 소문난 해뜨는 밭 500평과 그 밭이 훤히 내려다 보이는 양지 바른 곳에 지어진 기와집 한 채의 집문서가 들어 있었습니다. 달래는 너무 놀라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면천 면jet만으로도 평생 갚지 못할 은혜인데 평생 먹고 살 걱정 없는 재산까지 받게 된 것입니다. 마님, 이건 너무 과분합니다. 저는 받을 수 없습니다. 달래는 손사래를 치며 문서를 돌려드리려 했습니다. 하지만 대감은 달래의 손을 두 손으로 감싸쥐며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아니다. 이것은 네가 목숨을 걸고 지켜낸 의리에 비하면 턱없이 부족한 것이다. 네가 그 독을 마시지 않았다면 이 모든 재산은 그 못된 놈의 손에 넘어가 탕진되었을 게다. 그러니 이것은 네가 지켜낸 재산의 일부를 돌려받는 것뿐이다. 대감의 말에는 한치의 흔들림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너는 이제 더 이상 내 종이 아니다. 어엿한 내 수양딸로서 당당하게 이 재산을 누릴 자격이 있다. 마을 사람 그 누구도 너를 함부로 대하지 못하게 할 것이다. 대감은 달래의 어깨를 토닥이며 든든한 울타리가 되어주겠노라 약속했습니다. 달래는 대감의 깊은 뜻을 깨닫고 뜨거운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것은 감사의 눈물이자 지난 세월의 서름이 씻겨 내려가는 치유의 눈물이었습니다. 소식은 순식간에 마을 전체로 퍼져나갔습니다. 몸종이 주인을 위해 독을 삼켰다는 이야기도 놀라웠지만 주인이 그 보답으로 노비를 면천시키고 수양딸로 삼아 큰 재산까지 주었다는 이야기는 전례 없는 미담이 되어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렸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달래를 효녀라 부르며 칭송했고 대감의 넓은 아량에 감탄했습니다. 예전에는 달래를 그저 대감댁 몸종으로만 알던 사람들이 이제는 길에서 마주치면 최낭자, 몸은 좀 어떠신가 하며 정중하게 인사를 건넸습니다. 신분의 벽을 넘어 진심이 통한다는 것을 보여준 두 사람의 이야기는 팍팍한 삶을 살아가던 마을 사람들에게도 따스한 감동과 희망을 주었습니다. 몸을 완전히 추스른 달래는 대감과 함께 새로 받은 집을 둘러보러 나섰습니다. 마을 어귀 언덕 위에 자리 잡은 집은 아담하지만 튼튼하게 지어진 기와집이었습니다. 마당에는 감나무가 한 그릇 서 있었고 뒷뜰에는 장독대가 가지런히 놓여 있었습니다. 집 안으로 들어서니 햇살이 가득 들어오는 텐마루가 반겨주었고 부엌에는 새 솥과 그릇들이 정갈하게 채워져 있었습니다. 어떠냐? 마음에 드느냐 대감이 묻자
달래는 벅찬 가슴을 안고 집안 구석구석을 어루만졌습니다. 마님, 꿈만 같습니다. 제게 이런 집이 생길 줄은 상상도 못했습니다. 달래는 팻마루에 앉아 눈앞에 펼쳐진 너른 들판과 멀리 보이는 대감댁 기와 지붕을 바라보며 행복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달래는 독립하여 새 집으로 이사를 했지만 여전히 매일 아침 대감댁을 찾아가 문안 인사를 드리고 대감의 말동무가 되어드렸습니다. 이제는 하인의 신분이 아니라 딸로서 아버지를 모시는 마음으로 대감을 챙겼습니다. 대감 또한 달래가 오는 시간을 손꼽아 기다리며 달래가 좋아하는 간식을 준비해두거나 읽을 만한 책을 골라두곤 했습니다. 두 사람은 마루에 마주 앉아 차를 마시며 도란도란 이야기를 나누었고 가끔은 함께 마을 산책을 나가기도 했습니다. 예전에는 주인과 종으로서 거리를 두고 걸었지만 이제는 나란히 어깨를 맞대고 걷는 두 사람의 뒷모습은 영락없는 부녀지간이었습니다. 계절이 바뀌어 첫눈이 내리던 날, 달래는 대감을 모시고 자신의 집으로 초대했습니다. 그녀는 직접 농사지은 콩으로 만든 두부와 가을에 갈무리에 둔 나물로 정성껏 상을 차렸습니다. 비록 대감댁의 화려한 밥상은 아니었지만 달래의 정성이 가득 담긴 따뜻한 집밥이었습니다. 대감은 달래가 차려준 밥상을 받으며 그 어느 때보다 행복해했습니다. 임금님 수라상이 부럽지 않구나. 내 평생 이렇게 맛있는 밥은 처음이다. 대감은 숟가락을 놓지 못하고 밥 한 그릇을 뚝딱 비웠습니다. 뜨끈한 아랫목에 앉아 창밖으로 내리는 눈을 바라보는 두 사람의 얼굴에는 평온함과 안락함이 가득했습니다. 시간이 흘러 달래는 마을의 성실하고 착한 청년과 혼인을 하게 되었습니다. 대감은 친정아버지 자격으로 혼례를 주관하며 사위를 깐깐하게 골랐고 혼수품을 아낌없이 장만해 주었습니다. 혼례식 날, 대감은 고운 한복을 입은 달래의 손을 잡고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내 딸 달래야. 부디 행복하게 잘 살거라. 힘들면 언제든 이 아비에게 오거라. 달래는 큰 절을 올리며 대감의 은혜를 가슴 깊이 새겼습니다. 달래의 혼인잔치는 마을 전체의 축제가 되어 며칠 동안 풍악 소리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은 달래의 행복을 진심으로 빌어주었고 대감의 흐뭇한 표정을 보며 함께 기뻐했습니다. 세월은 유수와 같이 흘러 최대감도 나이가 들어 기력이 쇠해졌습니다. 달래는 자신의 아이들을 데리고 수시로 대감댁을 찾아가 재롱을 보여드리고 대감의 수발을 들었습니다. 아이들은 대감을 할아버님이라 부르며 따랐고 대감은 손주들의 재롱에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웃음꽃을 피웠습니다. 적막했던 대감댁은 다시 아이들의 웃음소리로 가득 찼고 대감의 노년은 외롭지 않았습니다. 대감은 가끔 달래에게 농담처럼 말하곤 했습니다. 그때 그 독든 탕국이 아니었다면 내가 어찌 이런 호사를 누리겠느냐. 그날의 애군이 오히려 복이 되어 돌아왔구나. 달래는 그저 미소로 답하며 대감의 주름진 손을 꼭 잡아드렸습니다. 어느 따뜻한 봄날, 대감은 달래가 지켜보는 가운데 평화롭게 눈을 감았습니다. 그는 마지막 순간까지 달래의 손을 놓지 않고 고맙다. 내 딸아. 라는 말을 남겼습니다. 대감의 장례식은 마을장으로 성대하게 치러졌고 달래는 상주가 되어 대감의 마지막 가는 길을 지켰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모두 나와 대감의 덕을 기리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달래는 대감을 양지바른 선산에 모시고 매년 철마다 찾아가 정성껏 제사를 올렸습니다. 그녀는 대감이 남긴 가르침대로 이웃에게 베풀며 살았고 대감댁은 달래의 후손들에 의해 대대로 명문가로서의 명맥을 이어갔습니다. 달래의 이야기는 세월이 흘러도 잊히지 않고 마을의 전설이 되어 전해 내려왔습니다. 사람들은 아이들에게 이 이야기를 들려주며 진심은 통하고
선행은 반드시 보답을 받는다는 교훈을 가르쳤습니다. 밤이 깊어 마을이 어둠에 잠기면 할머니들은 손주들을 무릎에 눕히고 나직한 목소리로 이야기를 시작하곤 했습니다. 옛날, 옛날, 아주 먼 옛날에 독이 든 밥상을 기미하고 주인을 살린 충직한 몸종 달래와 그녀를 딸로 삼은 마음씨 좋은 최대감이 살았단다. 바람이 대나무 숲을 스치며 사락거리는 소리는 마치 그들의 이야기에 맞장구를 치는 듯했고, 듣는 이들의 마음속에는 따스한 등불 하나가 켜지는 듯한 온기가 퍼져나갔습니다. 지금도 그 마을에 가면 늙은 감나무 아래서 옛 이야기를 들려주는 노인의 목소리가 들리는 듯하고, 달래가 살았던 기와집 터에는 이름 모를 들꽃들이 피어나 지나는 이들의 발길을 멈추게 한다고 합니다. 달빛이 유난히 밝은 밤이면 일마루에 나란히 앉아 차를 마시던 대감과 달래의 다정한 모습이 아른거리는 것 같아 사람들은 그곳을 지날 때마다 마음이 편안해진다고 합니다. 그렇게 충심과 사랑으로 맺어진 두 사람의 인연은 시간을 넘어 영원히 아름다운 이야기로 남아 오늘 밤도 잠 못 이루는